정부가 도로나 철도 구축 등 모두 24조 1천억 원이 투입되는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로 이들 23개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라지만 난개발과 또 투기, 졸속 행정으로 인한 혈세 낭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부동산부의 최보윤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느 정도 후폭풍을 예상하긴 했습니다만 어제 후속 보도도 참 많이 나왔고요. 이야기들 왈가불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총 17개 지방자치단체들이 32개 사업 69조 원 규모에 달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는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 가운데 23개 24조 원 규모의 사업이 선정됐으니 탈락된 사업들 관련해서는 반발이 클 수밖에 없겠고요. 선정된 사업들과 관련해서도 뒷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500억 원이 넘는 대형 사업들 가운데 정부 예산, 즉 우리 세금이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경우 거치는 사업성 평가입니다. 혈세 낭비를 막자는 취지로 20년 전 도입돼 사업의 경제성이 중점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순기능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는 이 경제성 평가 문턱을 넘기가 어려워서 지속적으로 개발 기회를 잃고 낙후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 예타 조사를 면제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이번 발표를 포함해서 모두 54조 원 규모의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포함해서 모두 60조 원 규모의 사업이 예타가 면제됐었거든요. 이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이기 때문에 파장이 어느 때보다 크게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조 1천억 원 중에서 한 20조 원이 SOC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초점이 참 많이 맞춰지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면제 대상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회 간접 자본이라 그러죠. 예. SOC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도로나 철도를 깔고 신공항을 짓거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건설 사업이 주로 포함된 건데요.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이 사업비 4조 7천억짜리 남부 내륙철도 서부 경남 KTX 건설 사업입니다. 서부 경남 KTX는 경상북도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있는 사업인데요. 기존 서울에서 김천까지 연결되는 경부선을 이용하게 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2시간대 이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동안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제성 검증, 이 예타 조사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며 삽을 뜨지 못해 왔었는데요. 이번 예타 면제로 이 서부 경남 KTX가 2022년쯤에는 착공에 들어가고 2028년에는 완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규모가 큰 사업을 봤더니 3조 1천억 원이 투입되는 평택 오송 간 복복선화 사업입니다. 평택과 오송을 오가는 46km 구간의 고속철도 지하에 선로를 이중으로 한 번 더 깔아서 교통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둘을 포함해 전체의 85%에 달하는 20조 5천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모두 이런 SOC 건설 관련 사업들이었고요. 나머지 3조 6천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R&D 등 연구개발 투자와 연관돼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지역 균형 발전이 목표였던 만큼 서울과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제외됐고 영남권과 충청권, 그다음이 호남권 순으로 많은 사업을 따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새로운 수요 창출에 잠재력이 높은 국가 기관망과 R&D 투자, 산업단지 연계 교통망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네, 수도권은 제외가 원칙이지만 경기도 포천과 같이 낙후된 접견 지역의 경우는 별도로 선정해서 포천은 7호선 연장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인천 영종과 신도를 잇는 남북 평화도로 사업도 예외적으로 인정해서 이번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발표 이전에 예상됐던 그리고 기대를 모았던 곳 중에 하나가 GTX 비노선이었는데 여기는 결국
제외가 됐지 않습니까? 이 상황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인천에서 서울을 지나서 남양주까지 연결되는 GTX B 노선이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주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 인천과 남양주가 3기 신도시 개발지로 선정된 만큼 이 GTX B 노선의 수요가 충분히 확충됐고 그만큼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안에 예타 통과가 될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또 GTX B 노선만큼 주민 기대가 컸던 것이 수원 호매실의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었는데요. 이 역시 수도권 원칙적 제외 방침으로 예타 면제는 되지 않았지만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올해 안에 예타를 조기 추진할 방침입니다. 예. 이렇게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 얘기를 참 많이 하긴 하는데 하다 보니 수도권은 좀 울상일 수밖에 없겠지만 또 지방은 그래도 호재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방 SOC, 대형 SOC 사업들이 이제 탄력을 받게 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에는 강력한 호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토지 보상금 사업 추진이 시작되면 대규모 토지 보상금들이 풀려나게 되는데 보통 이 토지 보상금들이 풀려나면 인근 토지로 또 다시 돈이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집값보다는 땅값에 조금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예타가 면제된다고 해서 당장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 만큼 투자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예타는 건너뛰지만 이 다음 단계는 예타 자체가 예비 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나 설계 또 이 보상금 지급 문제 이런 산적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사업 규모가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무한정 지체될 가능성도 있는 데다 무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보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